35회 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비법에서 이 5번째 테마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조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추진위원회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건 앞에 강의로 확인하시고 이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조합에 관한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공유에 속한 때에는 이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을 산정할 때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할 때는 공유자 각각을 조합원 지위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한 사람만 이 조합원 지위를 갖도록 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이사가 자기 자신과 조합하고 계약체를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1번 지문, 2번 지문 다 맞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과 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합장 이사가 조합과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대표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3번 보시면 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은 특정한 조합의 임원 역할만 해야지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죠. 자, 당연 퇴임한 조합 임원이 자, 퇴임 전에 자, 조합 임원을 하다가 결격 사유자가 되어서 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기득권의 어떤 유지 차원에서 계속 기존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맞죠? 자, 5번. 조합의 이사는 당의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게 법적으로 보면 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이게 5번이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문제가 우리가 기본 문제로 풀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조합에 관해서. 자, 다음, 자, 우리 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동의 요건을 배우는 거죠. 자,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우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우리 재건축이 여기 주택 단지란 말도 있네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토지 소유자 동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그 다음에 밑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문수 등한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도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과반수, 니은번이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앞에 토지 등 소유자 각동은 없고 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보시면 니은번도 4분의 3, 디귿번이 2분의 1입니다. 정답이 요거 1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과반수 기업, 니은번은 4분의 3, 디귿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때 받아야 되는 동의요건하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을 잘 구별해서 관련 내용들을 이 숫자를 집어넣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우리 재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시도지사 인가가 아니죠. 시장문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관청 이름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아니라 시장문수 등인 시장문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1번 틀렸고, 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의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 50명은 이제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규정이고,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 틀렸네요. 자, 3번.
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자,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를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요지 문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건데,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정관의 내용을 원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건데, 이 정관 내용 중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6가지 사항은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조합의 이사는 임원이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 해임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자, 대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예, 조합장 같은 사람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데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니까 자, 5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보충 설명을 하면 자, 정관의 내용이 있고 정관을 변경한다. 이렇게 자, 조합은 법정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의 내규인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자, 이렇게 시장문수 등한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원래는 과반수 동의인데 이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요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고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 얻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같이 조합원 관련 조항 2개,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그다음에 조합이 돈을 쓰는 거, 조합의 비용 부담, 자,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시기 같은 거라든가 절차. 그래서 돈 문제 관련된 거 니은, 미음, 비읍입니다. 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같은 경우도 시공자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정리하실 때 정관의 내용 중에서 자, 이렇게 6가지 내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1 이상 찬성, 동의를 얻어서 자,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조합원 관련 조항 2개가 있고 정비구역의 면적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을, 미음, 비읍은 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자한테 돈 주고 시공자 설계를 맡기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된 조항 같은 경우를 변경할 때는 3분의 1 이상 찬성 얻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관 내용 중에서 6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3번 문제랑 관련된 거죠.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조합원에. 자, 이 맞죠? 3번.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자,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자, 우리 재개발할 때는,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면적,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몇 명인지를. 자, 그때 이제 규칙이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를 재개발할 때, 이거 계산할 때, 자, 한 필지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토지에 지상권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 한 명을 뽑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한 명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자, 가번을 보시면요. 자, A, B, C 세 사람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가 있다. 한 필지 토지를 3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한 명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서 A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카운트하고 3명 중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또 단독주택을 소유한 D가 있다. D는 A, B, C랑 겹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단독주택 같은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한 명으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3명이 토지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표를 A를 한 명을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D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한 명으로 계산돼서 2명이 나오는 겁니다. A 필지에서. 자, 여기 가번 필지에서. 자, 나번 필지는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2. 자, 2라는 사람은 위에랑 중복되지 않고 세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자, 이때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보는 거니까 요 2 한 명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번 필지에서도 한 명. 다번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하고 지상권자 G가 있네요. 그러면 F하고 G가 위에랑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인데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관계이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F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아서 가번 토지에서 2명, 나번 토지에서 1명, 다번 토지에서 1명이기 때문에 이게 총
4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정답이 2번 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셨다가 이제 이거 이런 이제 조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자,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한 필지 토지 같은 경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해서 아까처럼 문제에서 이렇게 A, B, C 세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요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카운트하고 토지 위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별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각각 한 명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각각 한 명씩 되는 건데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관계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뽑아야 되고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필지 수나 건물 수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앞에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F, 지상권자 G가 있을 때는 한 명을 대표로 뽑는 거고 E라는 사람이 세 필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세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번에 2명, 나번에 1명, 다번에 1명으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조건 하에서 4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아까 풀어보셨고 2번으로 자, 7번 문제 자,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설립 등기 같은 걸 안 하더라도 조합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를 조합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완료했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되시는 겁니다. 조합의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자, 조합의 임원은 자, 다른 조합에 가서 임원을 또는 임직원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틀렸네요. 3번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란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직접 될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할 때 자,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재개발로 바꿔야 됩니다. 자, 공공 지원 같은 걸 받아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자,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해서 관청한테 승인받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지원 같은 걸 시행하는 그런 사업일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신속통합 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공공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관계해서 퇴임이 되면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시면 틀리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또 나왔네요. 정답이 지금 4번으로 봐야 되겠죠. 7번 정답은 4번. 8번. 자, 같은 문제가 뭐 반복되지만 계속 다 풀어보십시오. 이게 눈에 익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 따져보시고 정관 변경할 때 동의요건 따지는 게 동의요건을 따지는 숫자를 집어넣는 문제인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같은 경우로 바르게 나열된 것인데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재개발할 때는 전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앞에 거 4분의 3 토지정 소유자 전체 인원수의 4분의 3 그 다음에 재개발할 때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2분의 1 정도 이상 땅에 소유자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문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기억의 4분의 3, 니은번의 2분의 1. 자, 정관의 기재사항 중 또 나왔네요. 조합원 관련 조항들,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뭐 퇴임 같은 것들, 자, 조합원의 자, 제명이나 탈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 같은 거라든가 조합원의 어떤 제명, 탈퇴, 교체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은 정관의 내용 중에서 이런 조합원 관련 조항을 바꿀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장우승한테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기억의 4분의 3, 니은번의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그 3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을 보시면 요거 4번 되겠습니다. 4번. 4분의 3,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채워둘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자꾸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것도 뭐 시행자,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조합에 관련된 관련 조항들을 막 혼합한 문제인데, 자, 일단은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관에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도 앞에 본 것처럼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일단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1번이 옳은 거네요. 자, 두 번째. 자,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2차 시행자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을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입니다. 자, 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고 조합은 없어지고 이렇게 2차 시행자인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시장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사업 시행자가 들어왔을 때 2차 공공시행자가 들어오면 자, 시행자를 지정고시한 날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고 조합은 이제 해산해 버리는 겁니다. 조합이 없어지고 시행자가 바뀌는 거니까 2차 공공시행자로 좀 보시면 여기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 다음 날로 이렇게 바꿔서 정확한 날짜를 체크해야 됩니다. 어쨌든 2번 틀렸습니다. 3번 문제. 자, 우리 조합의 명칭은 제가 강의할 때 편의상 그냥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이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틀렸네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조합장이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소속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표권이 있는 그 조항이고요. 자, 재건축 사업을 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반대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장소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외의 지역이란 말을 붙이면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답이 요거 1번 되겠네요. 1번. 자, 10번 문제. 이거 간호넣기가 또 나왔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문제가 지문만 바꿔가지고 같은 형태로.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2분의 1.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는데 이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네요.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는 빠져버리고 주택단지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나홀로 연립주택 같은 그런 공동주택을 주택단지가 아닌 나홀로 한 동짜리를 재건축할 때는 자,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앞에 소유자 4분의 3 뒤에 면적 3분의 2죠. 디귿번 4분의 3 리을번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 단지일 때는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한 동의 요건이 앞에 소유자 4분의 3 뒤에 면적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의 4분의 3 니은은 2분의 1 디귿번 4분의 3 리을번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에 정확하게 들어갈 숫자가 동의 요건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재개발 조합 설립에 처음에 동의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철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의 철회 같은 것들을 좀 철회를 하는데 자, 철회서를 좀 발송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철회를 할 때 이 철회의 효력 발생의 문제인데, 자, 갑이 처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또 철회할 때는 철회서를 2통을 만들어서 10월 1일에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하고, 자, 인가권자한테 철회서를 각각 발송을 했다.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이 철회서를 받아서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10월 5일 날 추진위원회한테 통지하고 또 갑이 추진위원회한테 발송한 그런 철회서가 10월 7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철회 효력 발생일은 언제냐? 자, 이렇게 보시면 10월 1일 날 발송을 했는데 이 조항은 이 도달주의 같은 것들을 채택을 해서 자, 이렇게 시장이 철회서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다시 철회서가 접수했다는 사실을 10월 5일에 추진위원회인 이 동의의 상대방한테 통지하고 나머지 한 통이 10월 1일 날 발송한 게 10월 7일 날 추진위원회에 도달했으니까 10월 5일과 10월 7일 날에 이렇게 두 번
철회 통지를 지금 받은 겁니다. 누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시장한테 보낸 철회서가 다시 이렇게 철회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게 10월 5일이고, 그 다음에 철회서가 이렇게 추진위원회 쪽으로 직접 발송이 됐는데, 이게 2달 된 게 10월 7일이면 10월 5일과 10월 7일 중 가장 빠른 날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정답이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철회서를 발송한 날짜가 2000년 10월 1일 날 철회서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5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한 통은 시장문수한테 보내고 나머지 한 통은 동의의 상대방이 이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럼 시장문수는 철회서가 이렇게 도달이 됐으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다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상대방한테. 통지한 날이 10월 5일이고 이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가 철회서를 또 별도로 이렇게 받은 날짜가 10월 7일이면 이 5일과 7일에 철회가 이렇게 2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둘 중에 빠른 날짜가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정답을 10월 5일로 봐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서 21회 때 나왔으니까 이게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철회 효력 발생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총회를 소집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총회가 소집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본 문제인데, 자, 문제가 조합의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변경, 해임. 이렇게 조합 임원에 관한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총회 소집을 할 때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하고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가 소집이 되는데, 조합 임원에 관한 총회, 조합 임원,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변경하거나 보수, 선임, 변경, 해임. 이런 조합 임원에 관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이 조합원이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총회가 소집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 10분의 1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과 장소를 조합원들한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10분의 1, 7일 그래서 정답이 이게 4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것도 조금 이론을 봐드리면, 총회 소집은 이렇게 요거 조합장입니다. 조합장. 요 수정을 했습니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그 다음에 대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 용어하면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로 안에 조합원의 5분의 1, 예를 들어서 조합원 전체 인원이 1000명이면 5분의 1이니까 200명 이상 요구하면 이 총회 소집이 되는데, 가로 안에 임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보수, 선임, 변경, 해임 관련 총회는 조합원은 5분의 1까지 안 가고 10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총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개최 7일 전까지는 회의 목적이나 안건, 시간과 장소를 조합원들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회 소집에 관한 관련 조항들입니다. 살펴보시고요. 13번 문제는 주민대표회의 문제네요. 우리 주민대표회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주민대표회가 나오지 않고, 이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이런 공공시행자의 사업 시행을 원하면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가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이 토지동 소유자는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해서 나중에 시행자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 5인 이상 25인 이하가 맞고, 주민대표회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뽑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는 것도 맞습니다. 주민대표회의나 이런 세입자들은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행자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대표회의나 세입자는 이렇게 건축물의 철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이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가세입자나 주민대표회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업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물어보는 혼합 문제인데, 자, 먼저, 세입자 세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자, 시장물증이나 토주택 공사 등을 주거환경 인증 사업의 1차 시행자로 지정을 할 때, 자,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이하면,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과반수 동의는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 조항이 우리 원문이 뭐였습니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처음에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세입자 세수의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물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되거나 토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데, 다만 세입자 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어떤 2분의 1 이하 그 정도 조건이 맞으면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 앞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받는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가 들어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이면 세입자 수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운수나 토주택 공사 등이 시행자로 정해질 때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에서 세입자 동의는 안 받고 앞에 3분의 2만 받아들인 거죠.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을 안 만들고, 자,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일 때는 안 맞습니다. 틀렸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시장운수 등으로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지금 200명이면 100명을 초과했네요. 그럴 때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답 4번 치시면 틀립니다. 주어가 틀렸습니다. 주어가. 자, 이건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조합이, 자, 조합에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 거지 추진위원회에 이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빼고, 자, 조합은, 자, 토지등 소유자, 즉 조합원 수가 200명이면 1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앞에 주어가 조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얌체 같은 문제입니다. 이 앞에 거 주어를 바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주민대표회의는 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는 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성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뽑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거. 그리고 요번에 주민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섞어서 문제 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시는 겁니다. 정답이 이게 5번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우리가 다시 4번으로 치고 나오셨을 거예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4번은 이제 요 뒷부분만 보시고 정답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잘 보시면 조합입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이사가 없기 때문에 요 이사 관련 조항은 앞에 주어를 조합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 15번 문제. 자, 총회가 의결할 사항들이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조합 임원 해임 같은 규정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의원회가 대응을 못합니다. 자, 조합의 해산은 원래 이제 조합이 직접 해산에 관한 규정은 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마무리 해산 절차 이런 것들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정비사업비의 변경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의원회가 대응을 못하고 자, 전문관리업체 선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총회가 직접 결정할 사항이다. 기억, 디귿, 리얼. 자, 기억, 디귿, 리얼 3번의 정답입니다. 이게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것인데 자, 요거 이론 설명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항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거고 여기 약간 하늘색빛 요것들이 다 지금 17개인데 요 기억 디귿 해가지고 요 리얼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들이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고 중간에 요 기억 티귿 이런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여기 보십시오.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업무는 이 색깔이 들어간 거 요거는 자,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다. 조합의 해산 업무 관련된 그런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사업 완료로 해산되는 경우는 제외. 자, 사업이 완료돼서 마무리 정리하는 해산은 대원들이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대항할 수 없는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분홍색을 먼저 보십시오. 자, 기업번부터 여기 답원까지 총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이 들어간 부분들이 12개입니다. 이것들은 대응할 수 없다. 먼저 분홍색부터. 자,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대의원회가 대신 결정 못합니다. 자, 조합의 임원 선임 같은 경우도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도 중요한 계획을 결정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하시고, 조합의 합병 해산도 관련 내용들을 결정할 때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만 해산 업무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 업무 해산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파란색, 자, 자금 차입, 조합이 돈을 빌리는 거,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 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전문 관리업자 선정 이런 것들은 돈 들어가죠. 또 돈 들어가는 거 4가지하고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자,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 자, 사업비 변경 같은 경우도 이 3가지 추가해서 대의원들이 대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의법에서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게 12개가지가 있으니까 이 분홍색을 먼저 보는 겁니다. 정관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조합의 합병 해산 업무는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다. 자, 그 밖에 돈 들어가는 거, 자금 차입,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 돈 문제, 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 전문 관리업자 선정도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의원들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자,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자, 정비사업비의 변경도 중요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역권과 또 조합의 해산 업무,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 이런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임원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전문관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대응할 수 없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 업무 해산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대응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법이 어려운 겁니다. 정비법은 6문제가 나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문법 6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 정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장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자, 조합장 선임 동의서 같은 것들을 제출한다. 자, 우리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자, 이게 정관 같은 서류를 만들고 기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지, 조합장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조합장 선임 동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보시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자, 조합장이 어떤 가변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뭐 선임 동의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인가 받을 때는 조합의 내규인 정관 같은 서류,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시장문서 등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게 맞네요. 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이제 2차 공공시행자가 들어왔을 때, 자, 시장문서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외부로 공보에 고시해서 알려야 되는 건 이게 맞습니다. 자, 조합 임원이 자,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면, 자, 이게 판명된 때에 자, 당연 퇴임하고, 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효력을 잃지 않는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자, 조합 설립을 위한 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동의할 때는 서면 동의서에다가 성명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지장을 짓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거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같은 경우를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하는 게 아니라 출석할 때 이거 100분의 20으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내용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답 2번 되시는 건데, 자, 지금
자, 총회 의결을 위한 출석 요건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때 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어떤 병 같은 게 걸려서 그러면 대리인이 들어가서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개정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개정된 건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분홍색 부분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자, 원칙은 100분의 10만 출석하면 총회 의결을 위한 출석 요건이 맞춰지는데 자, 지금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홍색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는 거 창립 총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출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이런 수립 변경 같은 것 총회,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총회는 100분의 20입니다. 앞에 우리 문제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것이니까 요 내용이니까 틀린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출석할 때는 100분의 10이 원칙인데 자, 과반수 출석을 해야지만 총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시공자 선정이 요즘에 이제 건설회사가 선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회사랑 조합이랑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5가지 분홍색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본 거죠.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정관의 내용도 있다. 조합원 관련 조항 2개.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 3가지 있었죠. 조합의 비용 부담, 자, 사업비의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정관의 내용 중 이런 6가지 항목은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문제, 이것도 가로 안에 넣는 문제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나열된 것인데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주택단지가 여기 아닌 지역입니다. 그럴 때는 앞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같은 소유자의 4분의 3, 뒤에 면적 3분의 2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 자, 지금, 자, 그 다음에 나번 잘 보십시오.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겁니다.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우리 재건축 조합이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주택 단지일 때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같은 4분의 3 동의가 필요했는데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이건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나오면 정관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시장문수 등한테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해달라고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귿번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니까 4분의 3, 그 다음에 니은번 3분의 2,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시면 4번에 4분의 3, 3분의 2, 3분의 2가 맞습니다. 정답이 4번으로 봐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 혼합 문제인데, 자, 18번 보시면, 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자,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 또는 지상권자는 이거는 재개발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이건 안 맞습니다. 자,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원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 이 조합원까지 되려면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건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면 정비구역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까지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즉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조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세 번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자, 법령상 요구되는 이 동의 요건을 얻고 시장문수등한테 신고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관련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주택 단지일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고 정관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자, 시장문수 등한테 자,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게 경미한 변경이라서 자, 원래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변경을 하는 건데 자, 건축물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는 이 매매라는 첫 번째 사건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렇게 새로운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시키는 그런 상황일 때는 정관 같은 것들을 조합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자, 이게 동의 같은 거 안 받고 시장문수한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3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비용은 직권으로 할 때는 정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이 있었을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인데 이 4번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처음에 이미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인가 받고 나서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한 1년 뒤쯤에 설립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된다. 그럴 때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최초 설립할 때는 우리가 뭐 소유자 4분의 3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동의 요건이 줄어서 재건축 재개발 공통적으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이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동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 시장문수등한테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그런 동의 요건 의결도 필요 없고 이 변경인가가 아니라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억, 니은은 참고로 보시고 디귿번 좀 보세요.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을 때 조합원 교체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디귿번 같은 경우하고 기억번, 차고나 5기 같은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변경, 조합의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지지가 이사를 가서 자, 사무소 소지지를 변경하는 그런 케이스. 자, 매매, 여기 매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현금 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거, 사업비의 변경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기본적으로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시는 겁니다. 자,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 시우번인데 자, 지금 매매 같은 것들이 생겨서 자, 새로 매수한 사람으로 조합원 권리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교체되는 것들은 자, 요 동의 3분의 2 이상 안 받고도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변경 같은 첫 번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 사업비의 변경 내용을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수정을 할 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고 현금 청산 같은 거 생겨서 조합원이 이제 돈으로 받고 나갔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 사건이 있고 그 내용 자체를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수정을 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정비구역 같은 것들이 변경되어서 정비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그 내용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 보세요.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될 때는 제외다. 신고사항에서 제외라는 겁니다. 자, 원래 정비구역이 변경되어서 이 변경 내용을 설립인가 받은 사항으로 고칠 때 이렇게 그때는 간단하게 변경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도 필요 없고 그런데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될 때는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시옷번 같은 경우를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은 금방 우리 보신 거에서 문제 나왔던 거죠. 건축물의 매매라는 사건이 생겨서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자, 조합원을 신규로 이제 가입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정답 4번으로 보시고 자,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정관 변경에 대해서 관청한테 인가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거 앞에서 한번 했었죠. 보시면 3분의 2 변경 동의가 필요한 것들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게 1번이죠. 대의원 수 같은 것들을 변경하는 그런 정관 변경 내용은 과반수 동의만 받으시면 되고 자, 조합원 자격, 그 다음에 조합원의 어떤 제명이라든가 탈퇴 규정,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조합이 돈 쓰는 것, 조합의 비용 부담,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같은 경우는
그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런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정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 받아서 관청할 때 인가 받으면 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정관 내용 중 조합원 관련 조항 2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정비구역의 면적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 내용을 바꿔야 되고 조합이 돈 쓰는 거 비용 부담, 사업비의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관 내용 중에서 정답이 아까 1번 되겠죠. 1번. 자, 문제가 요 25번까지니까 조금 더 힘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20번 요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심화 문제입니다. 자,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이거 말장난인데 자, 반드시 설립하는 건 아니죠. 원래는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조합을 설립을 하여야 한다 원칙인데 다만 우리 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동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립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동 소유자 인원수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의무적으로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요거는 무조건 조합을 설립해야만 한다. 예외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이하일 때는 이사일수를 원래 이사일수는 3명 이상을 두는 거고 자, 여기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으로 이사일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2명 이하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100명 이하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건데 지금 면적을 4분의 3이라고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고 이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토지 면적의 4분의 3이란 동의 요건은 안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번하고 5번 잘 보세요. 자, 분양 신청 안 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자,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 질문은 어디가 틀렸냐면 자, 여기 보시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손실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 분양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러면 종전 토지나 건물을 돈으로 달라. 이게 현금 청산인데 일종의 손실보상입니다. 자, 이런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얻으면 통과가 되는 건데 안건이 근데 이거는 좀 잘 보십시오. 이 4번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 같은 보상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안건을 통과시킬 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이거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동의 요건을 높게 잡아서 이 총회 의결을 통과시키라는 건데 여기서 이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이 정답인데, 자, 대의원회는 자, 임기 중 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자, 이게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대의원회는 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그 다음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아까 자, 이사하고 감사입니다.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대의원이 보궐 선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조합장에 대한 보궐 선임 업무는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5번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보세요. 정답이 5번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분홍색부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조합의 합병 해산 업무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다. 그 밖에
자, 돈과 관련된 거 파란색 4개하고 대의원의 선임, 설계, 건축물 설계 개요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행할 수 있는 것 중에 6번 좀 보십시오. 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입니다. 자,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자, 권리래요, 권리. 그래서 임기가 있었는데 그 임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권리된 상태라면 보궐선임, 이런 보궐선임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의원의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보궐선임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이 보궐선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어떤 잔여 업무, 자, 거리된 이사나 감사에 대한 그 임기에 대한 보궐선임 같은 것들은 대의원들이 할 수 있고, 조합장에 대한 보궐선임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5번이 맞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4번하고 5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이런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1 이상 찬성 동의를 얻어서 총회에서 의결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자, 이건 조합장의 보궐선임 같은 걸 할 수 없고,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보궐선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대의원회가 이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것들, 여기 6번 같은 거하고 4번, 3번 같은 거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별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원래 정관 내용이 3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냥 간단하게 대의원의 수, 대의원의 선임 방법.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대의원의 의결 정족수 완화 같은 경우는 이건 법률로 정해서 완화하는 거지, 정관 자체에서 대의원 수, 대의원의 의결 정족수 완화 같은 것들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금의 분할 징수, 조합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같은 것들은 정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론 강의할 때 이런 정관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3번은 정관으로 정하는 정관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22번. 자, 추진위원회 문제가 나왔네요. 이제 조합 문제를 중간에 이렇게 끊고 이 추진위원회. 자, 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 이거를 토지동 소유자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일정한 장소에다가 게시를 하거나 인터넷에 이렇게 게재를 해야 되는데, 자, 인터넷 게재 같은 걸 하고 나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 사면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토지동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자, 일정한 장소 게시판에다가 게재를 하거나 게시하거나 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업무 관련된 내용들을 일정한 장소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되고, 한번 끊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까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8번, 9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이게 필요한 경우에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통지하는 게 8번하고 9번입니다. 일반 우편 서면 통지가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일정한 장소에다가 게재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서면 통지까지 해야 되는데, 서면 통지 내용 중에서 어떤 항목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것. 자, 등기우편 통지하는 게 8번하고 9번입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으네요. 동의 철회 방법 같은 거하고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 중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이런 것들을 토지동 소유자한테 알려줄 때는 반드시 일반 문서로 하지 말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게재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이제 일반 우편 같은 경우로 문서로 통지하면 되는데 8번과 9번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자,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정답이 이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기준 이런 것들이 분담 기준이 바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항목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문서로 통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자, 이사할 수가 5명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00명 이하일 때는 3명 이상이고 이사할 수가,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의 이사할 수를 줘야 됩니다. 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죠.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렸네요. 앞에서 봤던 문제랑
거의 같습니다. 자, 조합장은 대의원할 수 있고 조합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시장무수 등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 관리인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이 되면 이 임원은 당연히 퇴임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질문을 보시고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것, 아까 또 봤던 거죠. 정비구역의 위치, 조합의 비용 부담, 사업비의 부담 시기,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은 아닌 것 같으네요. 4번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 찬성 얻어서 변경 인가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그런 정관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지금 2번, 3번, 5번은 아까 돈 문제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정답을 우리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5번에 보시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당연도 문제인데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임원이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새로운 임원이 선임이 안 되면 시장무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돼서 당연 퇴임이 되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2번이 틀렸네요. 이거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총회에서 요청해서 시장무수 등이 전문 조합 관리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관리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하도록 되어 있죠.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자, 맞죠? 이거 틀렸죠? 헷갈렸네요. 자, 이 4번 질문은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의원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고 저도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막 많이 헷갈려가지고선 자, 헷갈려서 말이 막 잘못 나오네요. 자, 보시면 이거 당연 퇴임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하기 때문에 대의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또 나왔네요. 자, 대의원에는 임기가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나 감사가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보궐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 기출지문을 보면 앞에서 나왔던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27회 때 나온 지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의원회가 자, 조합장이 어떤 거리 사태가 생기면 보궐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사나 감사가 임기 내에 어떤 거리가 생기면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보궐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합장에 대한 보궐 선임은 대의원이 할 수 없다. 이건 총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2번 되겠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여기 그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 한번 열심히 하셔가지고선 이 부분 다 보셔야 되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